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LG화학 코발트 제로 양극재 도전 2025년까지 개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K배터리가 가격 하락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NCM, 말하자면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 중 가장 가격이 높은 코발트의 양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죠. 특히 양극재에서 가장 중요한데, 양극재로 니켈 코발트 망간을 사용하는 배터리를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코발트의 양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줄이려는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가격을 낮추어서 가성비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국과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 말하자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만드는데 이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는데 이것을 맞춰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그 코발트의 양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양극 활물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양극재에 들어가는 물질입니다.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물질의 종류와 특성을 보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NCM, NCA 그리고 LFP 이 배터리예요. NCM과 같은 경우는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NCA와 같은 경우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여기에 리튬 이온과 같은 경우는 음극재로 사용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논외로 지금 보시고, 지금 그리고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리튬, 철, 인이 들어가는 지금 배터리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성과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NCM 배터리는 다소 높기는 하지만 화재의 위험성이 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화재가 나서 현대자동차와 그리고 GM에 상당 금액의 보상금을 지불했다라는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 가는데, 특별히 코발트가 지금 C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NCM 배터리를 우리나라가 주로 만드는데 여기에 코발트 대신에 알루미늄을 더 덮어서 NCMA 배터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NMA 배터리로의 이동을 지금 보는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발트의 가격이 갈수록 높아지는데요. 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 코발트의 가격을 어떻게 낮추느냐? 낮출 수는 없고, 그래서 배터리 업계들이 이 대안으로 지금 이 다른 물질들을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발트의 가격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비싸져 가고 있죠. 2020년 8월 19일 기준으로 보면 톤당 33,045달러. 그리고 2021년 8월 18일, 말하자면 1년이 지난 그 날짜의 가격을 보면 51,995달러. 그래서 1년 동안 가격의 변동폭이 65.49%나 오른 가격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공식적인 자료로 나왔기 때문에 아주 공신력 있는 자료라는 건데, 이 높은 코발트의 가격 때문에 코발트의 양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것이 굉장한 가격에 부담이 된다라고까지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코발트의 가격은 갈수록 비싸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터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양극재의 재료 중 가장 비싼 재료인 니켈과 코발트의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죠. 그리고 지금 배터리의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차로의 전환이 더욱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특히 2035년까지 많은 기업들이 지금 전기차로의 전환을 지금 꾀하고 있기 때문에 2035년에 가면 지금 현재 있는 배터리 생산 용량보다 필요 수요 용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배터리의 가격도 참 중요하다. 그리고 많이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배터리 숄티지까지 오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배터리의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배터리 업계들은 대체 광물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과 같은 경우는 희귀 광물로 전 세계 매장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국가별로 지역 편제성이 심하기 때문에 가격이 불안정하다는 거죠. 리튬과 같은 경우는 칠레, 중국, 아르헨티나, 호주 등 상위 4개국이 전체 생산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특히 코발트와 같은 경우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전체 공급량의 58%를 차지를 하는데, 중국의 사재기, 그리고 공급 불안, 높은 가격 때문에 구하기가 어려워서 배터리 제조 기업들이 니켈의 함량을 높이고 코발트의 함량을 낮춘 하이니켈 기술 개발을 집중하고 있죠.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코발트의 국제가격은 2020년 8월 19일 현재 톤당 33,045달러에서 지난 8월 17일에는 52,000달러로 전년 평균 대비 65.5%나 가격이 급상승했다는 거죠. 절반 이상의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다시 보면 100원에 팔았던 물건이 165원까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리튬 이온의 배터리 원가 비율을 지금 보는데 기타, 판관비, R&D, 감가비 이렇게 다 더해서 한 39% 정도 지금 들어간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소재비에서의 부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양극재예요. 지금 양극재의 이름을 따서 지금 LFP 배터리인지 아니면 NCA 배터리인지 NCM 배터리인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양극재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거죠. 그래서 CATL과 같은 경우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CATL과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29일이죠. 자체 개발한 1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공개하면서 2035년까지 보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나트륨을 핵심 소재로 사용해서 리튬 기반의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 그리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보다 저렴한 것이 장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리튬 대신에 나트륨을 쓰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양극재에 나트륨을 사용을 해서 양극재의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CATL이 공개한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킬로그램당 160와트시 수준이고 상온에서 배터리 80%를 충전하는 데 걸린 시간도 한 1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 장점이 나와 있죠. 그리고 CATL은 섭씨 영하 20도에서 에너지 밀도가 90% 이상 유지되는 것도 장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CATL의 나트륨 이온 배터리인 최대 약점인 낮은 에너지 밀도로 인해서 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번에 그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주 저가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 주행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의 최대 하두는 두 가지예요.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주행 거리가 길어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주행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 에너지의 밀도를 좌우하는 것이 양극재입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최대 에너지 밀도 킬로그램당 500와트시에 비교해서 3분의 1 이상 밀도가 낮은 것이에요. 아까 보시면 150와트시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150와트시 per 킬로그램. 다시 말하면 킬로그램당 150와트시의 밀도를 갖고 있는데 지금 보통 리튬 이온 배터리가 500와트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밀도 자체에서 3분의 1. 다시 말하면 주행 거리도 한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것을 생각을 하면 짧은 주행거리를 생각을 하는, 그리고 짧은 주행거리고 자주 충전을 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을 보면 그렇게 큰 게임 체인저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측면으로는 나트륨을 양극재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리튬 이온 배터리와 비교해서 주행 성능이 월등히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 배터리 업계에서도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눈길조차 주지 않고 회의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단점에도 CATL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차세대 배터리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저렴한 가격 경쟁력 때문입니다. 나트륨과 같은 경우는 매장량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소금호수가 있는 곳은 다 나트륨이 있죠. 이렇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분포되어 있어서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저렴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바닷물이 있는 곳에서는 바닷물을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지구상에서 6번째로 풍부한 자원이기 때문에 리튬을 대체할 자원으로 지금 꼽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리튬을 바꾸어서 나트륨 이런 배터리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게 지금 CATL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회사는 S볼트입니다. S볼트는 중국 3위 제조사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니켈 망간 배터리를 양산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한국 배터리 제조사의 핵심 인력을 영입해 논란이 된 중국 3위 배터리 제조사 S볼트는 최근 업계 최초로 니켈이 75%, 망간이 25%로 구축된, 원래는 NCM이죠.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되는데, 니켈이 75%, 망간이 25%가 되는 코발트 없는 배터리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NCM, 말하자면 니켈, 코발트, 망간을 사용한 3원기 배터리에서 지금 코발트를 제외한 NM, 니켈, 망간을 사용한 배터리로 에너지 밀도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지만 배터리 가격 자체를 60% 이상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 가격의 60%를 차지하는 코발트를 제거했기 때문에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적으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세 번째로 볼 회사는 파나소닉과 도요타입니다. 2022년까지 배터리 생산 비용 자체를 2분의 1로 줄이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파나소닉은 도요타와 함께 배터리 합작사 프라임 플래닛 에너지 앤 솔루션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2022년까지 배터리 생산 비용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밝혔는데요. 2025년까지는 최대 70%까지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 배터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야 되겠죠? 특별히 이들은 전기차 배터리 팩의 제조 원가가 와트 시당 100달러 수준으로 지금 대부분 추정이 되는데, 파나소닉은 이 가격 자체를 와트 시당 50달러 수준 이하로 낮추겠다라는 것입니다. 파나소닉은 현재 배터리 업계 3위를 달리고 있지만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1위가 CATL과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3위 업체로 지금 파나소닉이 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22.5%에서 올해 상반기를 보면 15%로 점유율이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배터리 생산 비용을 절감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 증대, 이것을 통한 점유율 확대를 꾀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러한 중국 업체, 일본 업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K배터리라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빨라진 신형 배터리 개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것은 오늘의 주제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특히 양극재를 만드는 LG화학이 코발트 프리 양극재의 개발, 그리고 이것을 통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코발트 프리 배터리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코발트 프리 배터리를 개발 중이죠. 이것의 가장 기본적이게 되는 것은 코발트 프리 배터리의 개발을 위해서는 코발트 프리 양극재의 개발이 필요한데, 이 양극재의 개발을 지금 LG화학이 맡았습니다. NCM, 말하자면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에서 먼저 코발트의 양을 줄이고 알루미늄을 첨가한 4원계 배터리, 말하자면 NCMA,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배터리용 양극재를 사용을 한 배터리를 올 하반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11월, 12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하반기에 양산할 계획입니다. 지금 NCMA는 니켈 비율을 90% 수준까지 높이고 코발트 비율을 5% 이내로 떨어뜨린 제품으로 제너럴 모터스, 테슬라와 공급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은 거의 끝난 것 같고 이제 양산을 통해서 지금 물량을 확보한다라는 계획이죠. LG화학과 같은 경우는 코발트 프리 양극재는 2025년까지 개발하고 그 이전에는 코발트가 지금 5% 미만에서 1%, 2%가 되는 양극재 개발 완료도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코발트 프리 양극재의 최종 목표는 코발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 코발트 대신에 알루미늄으로 대체하는 NMA, 니켈, 망간, 알루미늄 양극재로 코발트 프리를 구현한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코발트의 자리에 알루미늄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발트 프리 양극재는 전기차용 배터리의 가격을 낮출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발트가 지금 양극재 중에 가장 가격이 비싸고 이 가장 가격이 비싼 것을 아예 빼버리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이제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제조 단가를 킬로와트당 100달러 이하로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100달러 수준인데 이 밑으로 떨어뜨리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기존 양극재인 NCM 중 코발트의 비중을 5% 이하로 낮추는 것이 지금까지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발트를 지금 5% 쓰는 지금 양극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나 코발트를 5% 아래로 줄이고 니켈을 80% 이상으로 올리면서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NCM 양극재처럼 양극재는 여러 금속 입자가 뭉쳐져 다결정 상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니켈도 그렇고 니켈의 그 결정이 따로 있고 그리고 코발트의 결정이 따로 있고 망간의 결정이 따로 있는 다결정 상태로 돼 있죠. NCM 양극재에서 니켈 함량을 올려서 배터리 셀을 만약 적용하게 되면 양극재가 깨지거나 부스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니켈의 함량이 높아지면서 화학 구조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LG화학은 NCM 양극재를 NMA 양극재로 코발트 프리를 구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발트 자리에 알루미늄을 섞어 넣어서 이 코발트가 하는 안정성을 알루미늄이 대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발트 프리뿐만 아니라 NMA 양극재를 개발하는 업체는 아직까지 한 곳도 없습니다. 코발트를 알루미늄으로 대체하면서 코발트의 강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조 가격을 낮춘다라는 게 LG화학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지금 전략입니다. 알루미늄은 양극재 금속 가운데 제조 가격이 지금 CATL이 지금 건의하고 있는 나트륨을 제외하고는 가장 저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코발트 양을 줄이면서도 니켈의 함량을 80%가 넘는 95%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개발도 진행하고 있죠. 니켈의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전고체 배터리를 시대를 대비한 단입자 양극재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촘촘하게 박히고 입자 자체가 하나로 뭉쳐지는 단입자 양극재의 개발도 지금 같이 진행 중이라는 거죠. 현재 하반기에 LG에너지솔루션이 양산 예정인 NCMA 그 3원계 배터리가 아닌 4원계 배터리는 테슬라에 공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 지금 테슬라 CEO가 코발트 프리 배터리를 선호한다라고 언급한 것이 LG에너지솔루션의 코발트 프리의 움직임을 염두에 둔 것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에서 입지가 더욱더 높아질 거예요. 테슬라는 전통적으로 파나소닉과 같이 연계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입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파나소닉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가벼우며 가격이 훨씬 저렴한 리튬 황 배터리의 개발 중인데요. 2025년에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코발트 프리 배터리 그리고 리튬 황 배터리 이렇게 두 가지의 배터리를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튬 황 전지는 이론상으로 킬로그램당 570와트시의 에너지 밀도를 지니고 리튬 이온 전지보다 지금 리튬 황 배터리는 그 리튬 이온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00와트시 정도 500 이상 570와트시 정도가 에너지 밀도가 되는데 지금 리튬 황전지와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7배가 많은 2600와트시 per 킬로그램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양극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황과 같은 경우는 자원이 풍부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전지의 제조 단가를 상당히 낮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도 황이 많이 생산이 되고 그리고 많은 곳에서 황도 부산물로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리튬 황전지와 같은 경우는 황을 양극재로 리튬을 음극재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단점이 하나가 있죠. 수명이 짧다는 것.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해요. 여기에 황 자체로는 전기 전도도가 낮기 때문에 양극재료로 황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성 카본이나 고분자 등의 복합재 그리고 코팅 등의 기술이 필수적인데 양극재료로 황에 다른 전도성 소재가 포함되기 때문에 셀 전체 에너지 밀도를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지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튬 황전지의 이론상의
에너지 밀도는 7배가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리튬 황전지를 만들 경우 지금 그것보다 이론상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끌어올리는 역할도 또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리튬 황전지의 대중화를 막는 요인. 말하자면 수명이 짧고 그리고 이론상보다 낮은 에너지 밀도, 이 두 가지가 대중화를 막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은 리튬 황전지와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라고 지금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코발트 배터리를 지금 코발트 양을 줄이고 가격을 낮추는 그 NCM 배터리보다 NMA 배터리로의 전환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하이니켈 양극재 개발, SK이노베이션과 같은 경우는 NCM 구반반 배터리의 개발. 구반반이라는 것은 NCM이죠. 니켈이 90%, 코발트가 5%, 망간이 5%. 그래서 결국은 다시 말하면 니켈의 함량을 높인 90%로 높인 배터리의 개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니켈 함량을 88% 이상으로 높이고 코발트의 비율을 5%로 낮춘 하이니켈 기술이 적용된 젠5 배터리를 올해 하반기부터 BMW에 납품하고 이후에 다양한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에 공급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같은 경우는 2023년에 니켈 90%, 코발트 5%, 망간 5%로 NCM 구반반 배터리를 개발을 해서 올해 하반기 미국 2위 자동차 업체인 포드에 공급한다는 게 큰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니켈의 함량을 더 높인 것은 어디냐? 지금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보시면 돼요. NCM 구반반은 지금 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주에서 생산한 물량으로 포드 전기트럭 F150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금 2025년까지 니켈 94%의 파우치형 NCM 배터리도 개발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번에 영상 한번 올려드렸는데 SM랩이 니켈 용량을 아예 98% 그리고 코발트의 용량을 1%로 줄인 양극재를 개발했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배터리 업계에서는 양상 개발한 양극재 니켈 함량을 94%로 일단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최대 용량, 최근 조재필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화학공학과 특훈 교수가 창업한 스타트업인 SM랩이 니켈 함량 98%까지 높인 하이니켈 양극재 개발을 성공하면서 한국도 코발트 프리 배터리에 양산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제가 보면 오히려 지금 LG에너지 솔루션보다 더 빠르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양산이 될 것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게 작동이 될 것인가 테스트를 조금 해보고 양산까지의 상황을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늘 말씀은 전체적인 배터리의 상황,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냐듐 배터리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은 또 따로 제가 또 묶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지금 코발트 프리 배터리, 말하자면 지금 LG화학이 양극재를 개발하는데 아예 코발트 자체를 없애버리고 알루미늄으로 대체한다 라는 배터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것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